여러분은 희귀질환 전문 스타트업 연합체가 준비한 야심찬 프로그램 희소식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RP질환 소식의 마지막 순서죠. RP질환 환자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하셨던 혹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희소식이 준비했습니다. 속 시원한 OX 퀴즈 코너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패널분들께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제가 패널분들로부터 듣고 OX로 대답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시죠. RP 질환에는 자외선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쓰는 선글라스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 OX. 저는 O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린 뉘앙스가 약간 X를 유도하긴 했는데 답은 X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꼭 어떤 거를 골랐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꼭 안경점에서 이 자외선 차단이 100% 되는 선글라스인지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학술 논문 어디선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푸른색 파장이 망막에 그렇게 해롭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푸른색은 좀 피하고 노란 쪽 그런 정도,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 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최정남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망막색소 변성증에는 루테인이 좋다고 하는데 루테인을 섭취하면 시력이 좋아지나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이거는 뭐 O도 아니고 X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루테인이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한 대로 항산화제로 망막에 아주 좋은 성분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뭐 시력이 회복된다까지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협회에서도 공동구매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루테인을 꼭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훈님께서 이번에는 질문해 주시죠. 시각장애인이 네. 점자를 읽거나 쓰거나 하지 못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X입니다. X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지장이 힘들지 있다?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거죠? 일상생활이 점자를 읽지 얼마든지 못해도. 가능하죠. 네. 하루 종일 점자 읽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점자 쓰거나 읽거나 하지 못해요. 점자 관련해서 정한인들, 비장애인들이 갖는 오해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점자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자를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궁금해요. 이렇게 답을 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나타납니다. 적응을 했구만. 자, 그럼 좀 봐봐요. 이게 재밌죠?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나타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아니면 점자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까요? 네, 예, 굉장히 명확하게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이제 주셨네요. 제가 택한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물론 점자를 자유롭게 읽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럴 건 확실하죠. 예. 네, 아무래도 점자를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사실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저도 OX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모두 저희한테요? 긴장해 주시고요. 네, 바로 질환으로 인한 병역 감면 여부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자, 하나, 둘, 셋. X. 세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동훈님은? 5죠, 5. 아, 동그라미로. 동그랗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정답은 사실 O도 X도 아닌 세모가 맞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진단 당시에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해요. X인 거예요. 그런가요? 네. 100%다 이제
네, 만약에 질환 초기여서 현역 입영 대상이라서 입영을 했는데 그런데 병역 기간 중에 질환이 좀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의병 전역, 즉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질환의 진행 정도가 결국은 군복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군대를 그냥 갔어요. 그렇죠. 그때 막막해서 진단이 잘 모를 때니까. 네, 네. 네, 근데 맞아요. 문제는 야간 사격, 야간 포복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막 또랑으로도 막 포복하러 들어가고 네. 중대장이 깜짝 놀랐다고. 음. 이거는 100% 해줘야 돼. 왜냐면 RP 자체가 야맹증이기 네. 때문에 네. 눈 상태가 좋다고 해도 네. 야간 시력이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그렇죠, 막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간에는 제가 특등 사수했어요. 근데 밤에는 이건 엉망이죠. 네, 그렇군요. 병역 여부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로 확인해 보시거나 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리고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질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말씀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눈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거의 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협회나 아니면 이제 같이 만나는 다른 환우분들하고 고통을 나누고 또 상황을 나누면서 그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절망적인 마음을 처음에 병원에서 받으셨다가도 또 거기서 회복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가족분들 만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환자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자책하시는 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굳이 그렇게 자책까지 막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회장님께서 혹시 환자들이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면 저도 우리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좌절, 네. 고립. 이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스트레스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눈이 나빠지면은 서서히 고립돼요. 방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죠. 나오면 안 보이고 불편하고 짜증 나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차원에서 이 망막세포가 굉장히 민감해요.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그래서 제가 매년 협회 이제 여름 캠프도 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 소셜 컨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참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옥시토신이나 이 스트레스에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는 같이 어울리고 나누고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가운데 훨씬 그 유익한 그 시력 보존에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활동도 좀 하고 특히 즐거워하고 기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동훈님께서는 네, 저도 해주시고 있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사실 살짝 반대 개념인데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절대적입니다, 진짜. 네. 예, 해서는 안 되는 건 절망이죠, 당연히. 예. 그런데 RP 환우분들 가운데서는 다 실명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막 진단을 받았거나 이제 초기 단계. 그렇죠, 초기 단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곧 내가 실명을 할 텐데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안 했던 암벽 등반을 하겠다. 무리한. 예. 그리고 뭐 킬리만자로를 올라가겠다. 아니면 뭐 천리삼정 경기대에 도전하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보이면 많이 넘어져요. 부딪혀요. 깨져요. 찢어져요. 조금만 욕심을 내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2차 사고, 3차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시력이 남았다고 막 도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죠. 식이요법이나 운동법 등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회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뭐 대부분 이제 다 나온 얘기지만 네. 아까처럼 이제 스트레스 문제, 둘째는 운동 효과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항산화제인데 항산화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본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특히 RPE 9번 유전자로 인한 그 RPE는 비타민 E가 아주 특효더라고. 내가 그 주시름을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게 뭐 자기가 RP 나이인지 아직 모르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드시고, 특히 이게 영양 보조제보다는 자연식품에서 나오는 게 가장 또 효능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네, 이어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진료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이거 치료법도 없는데 병원을 정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치료법이 없는 병을 대상으로 이제 환자분 진료를 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검진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백내장이나 또 망막에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 중에는 치료가 가능한 합병증이 많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합병증 관리 측면에서도 또 정기 검진을 하시고, 또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질병의 진행 속도를 이제 본인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그 진행 속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기 검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환자가 하면 좋은 것들 이동훈님께서도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중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환자들이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들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몇몇 기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확인, 그리고 민원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환자에게 꼭 맞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운영해 질환에 대해 설명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지원 외에 화면에 보이시는 민간단체들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망막색소 변성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망막색소 변성증, RP 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그 밖의 질환 관련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희소식은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게릭 질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검사를 통해 질환을 파악하는 3빌리언,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는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이 모든 선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닥터노아 바이오텍이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